단 몇 분 만에 한 외국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단지 지하철에 탄 것뿐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평소처럼 플랫폼에 서 있었고 그저 목적지까지 이동하려던 평범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몇 분 뒤에 마주한 광경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의 철학과 품격, 그리고 인간을 위한 기술이 집약된 압도적인 문화의 충격이었습니다. 지하철 한 칸에 들어선 순간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낯선 언어, 익숙지 않은 공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쾌적했습니다. 열차는 조용했고 안내방송은 또렷했으며 승객들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탄 엄마가 탑승하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눈이 불편한 노인이 플랫폼에 서자 아무런 말도 없이 젊은 여성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왜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왜 다들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지?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전광판에 표시된 열차 혼잡도와 정확한 도착 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나라가 평소부터 이런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 외국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개 나라를 여행했지만 지하철을 타면서 울컥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이건 이동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 건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열차가 멈췄을 때 휠체어에 탄 승객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내고 승무원이 손수 도와주는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말 한마디. 내가 떠나야 할 이유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존중받으며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자각. 그리고 한국에서의 몇 분이 그가 살아온 수십 년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사실. 지하철 하나를 보고 인생이 바뀌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그만큼 세밀하고 조용히 감동을 주며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문화 충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위대한 일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문화 연구와 국제 비교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십 명의 외국인 거주자들을 인터뷰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반응을 연구해왔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 특히 지하철에 대한 놀라움은 거의 모든 이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프랑스 파리 외곽 출신의 남성, 루카스입니다. 41살, IT 컨설턴트로 일하며 수많은 도시를 오갔던 그는 자신을 어느 도시에 있어도 금방 적응하는 성격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도시마다 다른 색을 가진다는 걸 알고 있었고, 서울 역시 그저 또 하나의 도시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판단이 얼마나 단편적인 것이었는지를 한국 지하철 한 칸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당시 루카스는 코로나 이후 확산되던 재택근무 흐름 속에서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실험해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좋다던데. 음식도 맛있고 인터넷도 빠르다더라. 그가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는 단지 그 정도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며 그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 근처의 공유 오피스로 출근했습니다. 이른 아침 플랫폼에 서면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고 시선은 대부분 바닥이나 스마트폰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처음엔 낯설었고 조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루카스는 그날도 평소처럼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 옆에 조그만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한 영무원이 정성스레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던 그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이건 CCTV에 찍히기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보여주기식? 그러나 그가 그 역을 다시 오갈 때마다 그 장면은 반복됐습니다. 늘 같은 위치, 늘 같은 시간대. 그리고 같은 조용한 성실함. 그때서야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평소부터 그렇게 해온 일이라는 것을.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바깥 기온과 딱 알맞게 조절된 냉방이 반겨주었고 습기가 잔뜩 낀 그의 안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맑게 되돌아왔습니다. 역 구석에선 영무원이 유모차를 든 젊은 부부에게 다가가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고 플랫폼에는 노약자석이 분리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고무 손잡이가 하나 더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노인을 위한 별도 손잡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열차 문 앞에 섰고 승객 2명이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어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행동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고 도와주고 자리를 비켜주는 그 풍경. 루카스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에서는 만약 누군가가 저렇게 다가간다면 아마 어색하거나 오히려 경계받았을지도 몰라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괜히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게 우리의 문화죠. 하지만 한국에선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하나의 흐름처럼. 그는 열차 안으로 들어섰고 시선을 돌리던 중 플랫폼 벽면에 걸린 전광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다음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 차량의 혼잡도, 현재 이용 가능한 칸 안내, 역 주변 미세먼지 상태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 내 무선 네트워크 정상 작동 중 문의사항은 콜센터 또는 앱으로 연결해 주세요. 루카스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교통이 아니라 정보 시스템이다. 그가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느낀 건 기술의 온도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스마트 기술을 자랑합니다. 자동화, 무인화, 디지털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달랐어요. 여긴 기술이 사람을 위협하지 않아요. 사람을 돕기 위해 조용히 작동하죠. 이건 그냥 편의성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이에요. 그날 이후 그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에 곧장 카드를 꺼내 장난감을 꺼내는 엄마. 이어폰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는 학생들. 비좁은 공간에서도 절대 밀거나 부딪히지 않는 승객들. 출입문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내리는 사람부터 보내고 타는 질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연습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건 오래전부터 몸에 밴 생활 방식이고 공동체에 대한 무언의 약속이다. 며칠 후 그는 광화문역에서 내려 한강을 따라 걷던 중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잔잔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이유가 뭐였지?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애써 부정해왔던 이 나라에 대한 감정을.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도시들은 편리했지만 날카로웠고 빠르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서울은 그저 기능만 뛰어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불편할 틈이 없도록 배려가 설계되어 있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쯤은 조용히 다가와 도와주는 그런 공간. 그게 루카스가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느낀 도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회사에 한국 체류 연장을 요청했고 단기 근무자에서 장기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여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여전히 서울 마포구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에게 있어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출퇴근길,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오가는 그 지하철 한 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별 생각 없이 지하철 플랫폼에 섭니다. 열차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줄을 맞추고 아무렇지 않게 타고 내립니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도중에도 그 수많은 하루 속에서 지하철은 늘 거기 있어 왔고 우리는 그 존재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당연한 걸까요? 그 열차가 우리 눈앞에 도착하기까지 그 안에 공기 하나, 문이 닫히는 속도 하나, 계단의 경사 하나까지도 누군가의 손끝에서 수없이 고민되고 또 수정되며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하철은 단지 철길 위를 달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명확하고도 직관적인 결과물입니다. 속도와 효율을 넘어서 인간을 중심에 둔 설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삶을 지켜주는 구조. 바로 그것이 한국 지하철의 본질이며 한국 사회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지하철의 출입문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 더 오래 열려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부모가 천천히 탑승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그 몇 초 차이가 어떤 이에게는 사고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이 도시가 내게도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모차 전용카는 단지 스티커 하나 붙여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 바닥엔 진동을 줄여주는 고무 패널이 깔려 있고 기둥 간격도 유모차 바퀴가 끼이지 않도록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유모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기울어진 각도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 바로 대한민국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 불과 한 줌도 안 되는 그 간격 하나를 두고 서울시는 수차례 측정하고 조정하고 시험한 끝에 지금의 너비를 정했습니다. 발이 끼지 않게, 바퀴가 빠지지 않게, 혹시 모를 낙상을 막기 위해 그 작은 틈 하나에 수많은 기술자들이 밤새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하철 역사마다 설치된 바닥의 점자 유도선. 누구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을 그 돌기 하나하나가 어떤 시각장애인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동선은 직선으로 이어져 있고 승강장에 닿는 마지막 점자선에는 정지의 의미를 담은 원형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 역에는 안내견이 머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강제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친절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단어는 단순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속도도, 기술도, 시스템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 그 철학이 일관되게 관철되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하철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이 사회가 얼마나 약자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의 한국은 가장 따뜻하고도 정교한 답을 적어낸 나라입니다. 차별이 없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말하지 않아도 배려받을 수 있는 도시.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플랫폼이고 지금 타고 있는 열차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저 불편하지 않도록,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부드럽고 세심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에게는 이 평범한 한 칸이 인생을 바꾸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가 느낀 경외심, 그가 눈물 흘리며 말한 살고 싶은 나라. 그 모든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들의 입을 통해, SNS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지하철 한 칸. 하지만 그 속엔 한국이 걸어온 길이 담겨 있고 그 철학과 정성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시스템 속을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루카스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는 그저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이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똑같은 감동을 경험하면서도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한국이 너무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조차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나라는 다르다고. 이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고 배려가 기본이며 불편함이 사라진 사회라고. 지하철 한 칸만 봐도 이 나라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질서.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도와주는 손길. 기술이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규칙은 강제 없이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하철뿐만이 아닙니다. 거리를 걸어도 편의점에 들어가도 약국에서 물 한 컵을 받아도 이 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합니다.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는 친절하게 다가가며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아이들에게는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 모든 것이 강요받은 예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화된 일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이유는 화려한 건물이나 빠른 인터넷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이 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하나에 깃든 이 나라의 철학. 그것이 루카스의 마음을 바꿨고 그것이 수많은 외국인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타고 내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열차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지하철을 타면서 혹은 거리를 걷다가 또는 누군가의 작은 행동 속에서 아, 한국이 참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울컥했던 감정을 아직도 기억하신다면, 그건 당신이 이 나라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꼈던 증거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 속에는 누군가에게는 충격이고 부러움이고 감동인 순간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고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품격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대한민국의 따뜻한 힘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세상을 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